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멘토 진짜 추준입니다. 에피소드 1화와 2화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소서 면접 전략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드렸죠.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아직 감을 못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샘플 자소서를 통해서 합격을 위한 자소서 면접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메이저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한 선배가 해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입 직원 중에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다른 부서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 신입 연구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선배가 하는 말이 알고 보니 그 신입 직원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협력 업체들의 납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연구개발 직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이 연구 분야에 대한 전공 역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입 직원이 갖춘 탁월한 직무 역량은 바로 소통 능력이에요.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 또한 뛰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 준수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아서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직에게 필요한 역량에 천재성, 창의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이라는 직무 역시 대개는 여러 부서 혹은 회사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쯤에서 직무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지 못할 망정, 그걸 누가 몰라서 안 쓰나? 협업과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쯤은 나도 알아. 협업이 중요한 건 기본이지. 내 탈락 자소서에 그 내용을 안 쓴 줄 아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봤어? 그 직무를 맡게 된다면 8시간 동안 어떤 일과를 보내게 될지 알고 있어? 그 직무가 소통보다 개인의 두뇌가 중요한 일이라면 그래도 소통이 중요해? 네가 그 직무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 소속의 어느 누구와 무슨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이미지를 떠올려 본 적 있어? 유튜브랑 네이버에 자소서 면접 검색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검색해 보려고 한 적 있어? 협업이 중요하다는 건 개나 소나 다 아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직무 적합성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면 자소서를 이렇게 씁니다. 자, 먼저 개나 소나 쓸 줄 아는 자소서입니다. 내가 바로 개나 소다. 학부 3학년 때 교내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베릴로그 언어를 사용하여 PWM 제어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바퀴가 계속 오작동을 하였고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제한된 상황에서 팀원들을 다독여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한 글자씩 검토하며 단순 반복되는 디버깅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투자하여 한 번이라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수정한 결과 제 시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개나 소나 쓸 줄 아는 자소서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상당히 잘 쓴 자소서긴 합니다. 일단 문장 연결이 매끄러워서 잘 읽히고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자소서 꽤나 써봤다 한다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이 정도 쓰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카페에서 본 합격 자소서나 다른 취업 전문가들이 모범 샘플로 보여주는 글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자소서가 흔해 빠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필하려는 나의 모습이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 연결되기는커녕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거든요. 이 자소서는 직무에 대해 명확한 이미지를 그려본 적이 없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한 일, 할 줄 아는 일, 열심히 한 일을 나열하는 데 바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 참가도 했고 베릴로드 언어도 썼고 PWM 제어도 알고 모터 구동도 했고 팀원도 다독일 줄도 안다. 그리고 디버깅 작업도 열심히 했는데 꼼꼼히 하기까지 했다. 관련 경험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듣는 사람은 우쭈쭈 하면서 어이구 그랬어? 정말 대단하다 할 것 같잖아요. 물론 착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직무 연관성이 한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다가 지원자들이 죄다 이러고 있으니까 알겠어 잘했네 칭찬해 이제 그만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소극적 어필이에요. 읽거나 듣는 사람이 지원자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여러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지원자가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확 끌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자소서를 보도록 할게요. 지원자의 스펙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상위 0.1%다. 교내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에 참여할 때 부품 오작동으로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코드 전체를 한 글자씩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팀원들의 헌신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사들고 팀원 각각을 찾아가 다독이 된 전략을 택했고 감동받은 팀원들은 저의 제안을 흔쾌히 따라주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저는 입사 후 맡게 될 프로젝트 또한 협력업체 담당자 개개인과 형성한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부품 납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앞서 살펴본 자소서랑 경험 자체는 동일하죠. 그런데 베릴로그 언어니, PWM 제어니 하는 것들은 다 삭제하고 그 글자 수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라는 한계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데에만 할애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먼저 프로젝트에서 위기가 있었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포인트, 이건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소서는 여러 경험을 나열하면서 저 관련된 경험 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저 이 일 잘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에피소드 1편부터 지금까지 설명해온 필승 전략입니다. 이제 이해가 명료하게 되면서 내 자소서 정말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막상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예시로 든 이 직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설명되었는데 여러분이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는 그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 이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자소서를 쓰려면 결국 직무 분석이 중요합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즉 타겟 이미지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해요. 직무 분석, 단어는 익숙한데 잘 와닿지 않죠? 저는 직무 분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직무에서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 그리고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직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업무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일들은 누구랑 같이 하는 것인지 등을 알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나, 학생이니까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카페에서 합격 자소서 찾아보면 그렇게 쓴 거 없어. 그렇게 안 써도 합격할 수 있어. 내가 아는 현대자동차 연구직 형이 있는데 협력업체 관리 그렇게 안 중요하다던데? 일을 해봐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도 알지 일도 안 해본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냐고 되묻고 싶어요. 남들과 똑같이 자소서 쓰고 남들과 똑같이 면접 준비한다면 남들과 똑같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붙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극소수죠. 지금까지 결코 승률이 좋지 않았던 평범한 전략을 고수하고 싶다면 행운을 빌어 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직무 분석에 입각한 자기 어필 방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을 통해 많은 팁들을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